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미국 내 대다수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재개했음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 미친 영향이 한국사 교과서에 올바로 인정되고 공정하게 설명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가 국민일보에 기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지 9개월 만에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대관식이었던 지난달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때까지 코로나19 방역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들어온 베이징이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최고치를 찍었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미국 내 대다수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재개했음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지난 9월 6일부터 30일까지 개신교회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8월 설문에 참여한 교회 대면 예배 출석률이 2020년 1월에 85%에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면 예배 출석률은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졌던 2020년 4월 10%로 떨어진 뒤 9월 87%까지 회복됐지만 이듬해인 2021년 1월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2차 유행으로 다시 60%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실시된 라이프웨이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34%가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한 달에 최소 4번 교회에 갔다고 답했지만 2022년 4월의 경우 이러한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스콧 맥코넬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는 코로나19 이전의 교인들 중 일부는 교회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지만 출석 감소의 대부분은 자주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에게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경향이 지역과 교단 노선을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 이전보다 많은 교인들이 출석한다고 답한 목회자들은 중서부 26%, 남부 25%의 비율을 보여 북동부의 14%와 10%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복음주의 교회도 29%가 출석률이 늘었다고 대답해 주류교단 16%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대부분인 68%의 미국 개신교회의 출석 인원은 100명 미만이었으며 그중 약 33%가 5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 미친 영향이 한국사 교과서에 올바로 인정되고 공정하게 설명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가 국민일보에 기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칼럼에서 금성출판사의 2022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파적인 내용 기술을 수정했다며 이후 국사편찬위가 편찬한 한국사 교과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기독교는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학교를 세워 자유와 평등 같은 근대 민주주의 가치를 전하고 병원을 세워 전통적인 미신을 극복하고 근대 과학을 도입했으며 교회를 세워 반상 질서와 남존 여비의 봉건 질서를 타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교과서의 기술에서 종교라는 이유로 소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과서 편찬 위에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 근대 문명이 한반도에 전달되었는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다. 이런 기독교를 아직도 외래 종교라고 생각하고 한국사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이것은 한국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지 9개월 만에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는 러시아 연방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 16일 올해 3분기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 4%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이 각각 22.6%, 9.1% 수축해 GDP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2분기에도 지난해보다 4.1%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면 해당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정합니다. 러시아 경제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핵심 부품과 기술 수입이 차단돼 제조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젊은 남성들을 대거 징집해 우크라이나전의 병사로 보낸 까닭에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 옴부즈맨 보리스 티토프는 최근 몇 달간 러시아 기업 5,800곳 중 3분의 1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지난 9월 시행된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으로 피해를 본 기업도 전체의 3분의 1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내 전문가들도 자국 경제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관측합니다. 폴레보이는 올해 4분기에는 GDP가 급격히 줄어들어 감소폭이 7%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대관식이었던 지난달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때까지 코로나19 방역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들어온 베이징이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연합뉴스가 특파원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당대회 폐막일이었던 지난달 22일 신규 감염자는 8명에 불과했으나 당대회가 끝나고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를 견지하되 정밀 방역을 하라는 지침을 낸 지난 10일 신규 감염자가 100명대로 올라서더니 13일부터 17일까지 하루 3,400명의 수준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고 18일에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정밀 방침 지침이 나온 뒤 인구 350만 명의 차오 양구는 곳곳에 설치했던 무료 PCR 검사 중 상당수를 철거하는 등 방역을 유연화하려 했지만 감염자 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방역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차오 양구와 창핑구, 순이구, 둥천구 등은 전날부터 주민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다른 구로 가지 말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라며 이동 최소화를 권고했습니다. 차오 양구의 각국 대사관 밀집 지역 주변의 다수 식당은 토요일인 19일 배달과 포장 주문만 받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19일 베이징시 방역 기자회견에서 시 정부 슈어젠 대변인은 베이징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의 전반적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최고치를 찍었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에서 18일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잃었던 일자리를 지난달 10월 완전히 회복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56,7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고 이는 전국 신규 일자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3개월 연속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기준 팬데믹 기간 동안 잃은 275만 8,900개의 일자리 중에서 101.1%를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20년 2월 일자리보다 3만 800개 일자리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일자리 증가세가 가장 컸던 분야는 교육과 의료 부분이었고 전문, 비즈니스, 레저와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스몰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있다면서도 캘리포니아주는 잃어버린 모든 일자리를 회복했지만 이것이 결승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 디렉터 마이클 버닉은 캘리포니아주의 일자리 수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며 우리는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뒤처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인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불경기 위협 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자리 회복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리콘밸리 기술 분야의 정리해고가 흔들리는 경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 초청, 추수감사절 밥사랑 잔치와 선물 전달식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엘드림 노인대학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 대학원 동문회가 주최하고 구호개발 NGO 월드 뷰티 핸즈와 신생명나무교회가 주관했습니다. 장헌일 신생명나무교회 목사는 후원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 어르신분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 식사와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신 TTGU 동문회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